청중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기업과 신제품 홍보를 비롯해 입찰 경쟁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 영역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요구되지 않는 곳은 없다. 전문 프레젠테이션 기업으로 지난 10여 년간 국내 유수의 기업과 관공서, 중소기업 등 약 1000회 이상의 프레젠테이션 연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해온 컨텐츠 전문기업 PT원의 왕현중 대표. 프레젠테이션 업계의 스타를 꿈꾸며 대한민국 프레젠테이션의 왕도를 구축해가는 왕현중 대표를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요즘 신입사원 면접 때 빠지지 않는 것이 프레젠테이션 능력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프레젠테이션 분야의 개척자로서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주식회사 PT원 그룹의 왕현중 대표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프레젠테이션 회사 하면 다소 생소한데 네.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비즈니스 현장에는 회사 내외부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어떤 프레젠테이션 이슈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프레젠테이션 이슈가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그 프레젠테이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를 어떻게 도와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전략기획, 디자인, 그리고 발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이라는 것은 그냥 프레젠테이션에서 전달할 내용을 만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적확한가, 그리고 그게 단순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러니까 청중에게 들려줄 내용을 청중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어떤 스토리로 만드는 부분이 전략기획이고요. 이제 디자인은 요즘 굉장히 이제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이 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의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요. 그리고 말로만 전달하는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슬라이드를 제작해 주는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자가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키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좀 부수적으로 어떤 발표자의 어떤 제스처나 어떤 시선 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코칭해주는 일, 뭐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본인이 발표할 내용들을 청중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어떤 연출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연출하는 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그러니까 연극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극에도 배우가 있고 무대가 있고 관객이 있듯이 프레젠테이션도 발표자가 있고 그리고 슬라이드를 포함한 무대가 있고 또 청중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 다 중요한데 그게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지만 이제 프레젠테이션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청중이 꼭 필요로 하는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구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프레젠테이션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프레젠테이션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해온 PT원은 모든 분야의 프레젠테이션에서 전문가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해답을 제시하는 프레젠테이션 전문 기업이다. 그 프레젠테이션 하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상당히 그 올림픽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 프레젠테이션이 어떤 점이 좀 뛰어났다고 생각하나요? 보통 이제 매스컴에서는 김연아 씨나 나승현 대변인의 발표가 좋았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역시도 어떤 메시지가 IOC 위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밴쿠버나 소치 올림픽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확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밴쿠버나 소치 같은 경우에 주요 메시지는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잖아요. 분단 국가에서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다라는 키 메시지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전반을 끌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그런 영상들이나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광경들을 보고 IUC 위원들이 막 눈물 돌리고 그랬어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감동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뭔가 평창을 선택하기에는 좀 아쉬웠다 이거죠. 세계 평화라는 어떤 키 메시지 자체가. 근데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테레스 번스라는 아주 유명한 프레젠테이션 컨설턴트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주도를 했고요. 이제 그분이 이제 메시지를 찾아냈는데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동계 스포츠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평창이 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평창이 아주 조그만하게 드림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이 드림 프로그램이 뭐냐면 동계 스포츠를 못 접하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아프리카나 아랍이나 이런 친구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좀 시켰었거든요. 동계 스포츠의 외연을 미개발국가에 확장시키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평창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IOC 위원들이 그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PT1이 네. 프레젠테이션 전문 기업이니까 네. 우리 대표께서 네. 이 회사를 소개하는 그 프레젠테이션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사실 프레젠테이션 전문가라는 명찰을 달고 프레젠테이션 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하루에 진행되는 프레젠테이션의 수가 대략 한 몇 건 정도나 될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만 무려 3천만 건 이상의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3천만 건의 프레젠테이션에는 회사 내부에서 상사에게 보고하는 혹은 회의를 주도하는 식의 아주 간단한 프레젠테이션도 있을 거고요. 자, 어떤 경우에는 회사에 사활이 걸린 아주 중대한 프레젠테이션도 있을 겁니다. 이 3천만 건이라는 숫자가 이야기하듯 우리는 어쩌면 정말 매일매일을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의 결과에 따라서 개인의 능력이 평가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회사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이 프레젠테이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었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역시 전문가시니까 좀 일반인하고 좀 다른 그런 면모가 보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프레젠테이션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 전망은 어떤가요? 저희가 한 10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국내 프레젠테이션 회사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다 보니까 일단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에 따라서 회사도 한 100여 개 정도로 늘어난 것 같아요. 국내 네. 전문 회사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마 한 10년 전에는 광고 대행사 같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기업에서 이제 광고 대행사를 하고 같이 일을 하고 그런 데서 좀 비전문적으로 많이 이런 자료들을 이제 서포트해주고 만들어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문 회사들이 한 100여 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보다 뭔가 프레젠테이션 문화나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좀 더 발달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한 30년, 40년 정도 이렇게 전통이 있는 프레젠테이션 회사들도 있고요. 아주 유명한 컨설턴트들도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프레젠테이션 시연을 하면서 또 실제적으로 강연하면서 가장 중시하는 게 뭔지, 가령 아까 전략기획도 중요하고 디자인도 중요하고 연출도 중요하고 또 프로젝터의 화술이라든지 태도 뭐 이런 게 다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뭔가요? 결국에는 뭐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은 청중을 설득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오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는 청중이 원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청중한테 하는 이야기가 정말 진심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청중이 원하는 이야기, 그리고 진정으로 청중한테 어떤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프레젠테이션 컨설팅 할 때 말하는 태도나 뭐 이렇게 화술이나 또 말의 톤이라든지 또 어디서 뭐 포즈, 휴지를 정지해야 될지 이런 거 전부 세세하게 이런 걸 컨설팅 해주나요?
저희 회사에도 이제 발표 전문가들이 또 예. 따로 포진되어 있고요. 예. 저도 이제 간혹 이제 전체적인 방향에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어디를 강조해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컨설팅 해드리곤 하는데 저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프로페셔널한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자연스러운 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좀 사투리를 쓰고 그렇더라도 그거를 의식적으로 사투리를 안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좀 이렇게 진정성 있게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네. 이 지금 프레젠테이션 기업이라는 게 10년 전에 생소했는데 네. 지금 그 10년 전에 이미 이 기업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계기로 이 회사 만들게 됐어요? 국내 이제 아주 굴지의 기업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게 한 2천억 정도 되는 규모의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부가가치가. 그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영상도 만들고 실제 슬라이드 디자인도 하고 뭐 그때는 이제 그 정도로 참여를 했었는데 이게 프레젠테이션 전문가라고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는데 실제 그때는 국내에는 프레젠테이션 전문가라는 영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들도 많았었고요. 근데 다행히 그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그 기업에서 굉장히 어떤 한 1년 동안 많은 양의 어떤 비슷한 프로젝트들을 수행을 하게 됐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기업뿐만이 아니고 아주 많은 기업들이 이런 프레젠테이션 이슈에 봉착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회사를 만들면 어떨까 해서 이제 회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동안 이제 수많은 프로젝트를 해오셨는데 가장 보람 있거나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어떤 것인가요? 첫 프로젝트가 가장 좀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게 이제 설레임도 있었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첫 프로젝트가 기억에 남고요. 또 이제 스토리가 있는 어떤 프로젝트가 좀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저희가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예상치 못하게 저희 고객이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할 때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강연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강연은 주로 어떤 내용의 강연인가요? 저는 이제 주로 프레젠테이션 기획이나 디자인 쪽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디자인 쪽,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쪽 강의고요. 주로 이제 거기서 다루는 내용들은 이게 시각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시각 언어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안에 노출되는 시각 언어들, 텍스트, 뭐 다이어그램, 뭐 그래프, 그다음에 사진, 뭐 색상 이러한 이제 시각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 시각 언어들을 기본적으로 다루는 방법들 그리고 내가 어떤 강조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언어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테크닉을 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테크닉을 주는 방법들 뭐 그런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프레젠테이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자료를 단순히 읽어내려가는 브리핑 방식에서 탈피. 최근에는 동영상처럼 앞과 뒤가 연결이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로 감동이 연결되는 스토리 중심의 프레젠테이션이 각광받고 있다.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강의 들어올 시간도 없고 또 좀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일반적인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저희 회사의 이제 서비스 중에 저희가 이제 어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 어떤 디자인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그런 컨텐츠들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펠로우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그 사이트는 이제 무료로 템플릿을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아주 적은 돈을 내고
어떤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 들어가 있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다 전문가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실제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써보면 전문가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사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그 슬라이드 쉐어라는 해외에 굉장히 유명한 프레젠테이션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본인이 어떤 진행할 프레젠테이션의 주제를 키워드로 치면 관련된 어떤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런 데에서도 뭔가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이제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요즘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의 특징은 뭔가요? 네. 프레젠테이션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미디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요즘 미디어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보통 이제 파워포인트나 키노트로 많이 만들어서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예전에는 데스크탑에서만 그런 것들을 저작했었는데 요즘은 뭐 태블릿이나 모바일에서도 프레젠테이션을 간단하게 저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디자인이 좀 가벼워야 되고요. 그다음 좀 플랫해야 되고 뭔가 심플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서 프레젠테이션 디자인도 좀 심플해지고 플랫한 어떤 느낌으로 가는 것들이 있고요. 네. 프레젠테이션 하면 나만의 독특한 개성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좀 갖고 싶은데 요새는 이제 다 비슷비슷해서 어떤 특색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게 그 파워포인트라는 툴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요즘은 이제 굉장히 좀 툴이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클라우드 기반으로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가상의 클라우드 공간에 저장을 해서 공동 저작을 할 수 있는 툴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임팩트 있는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프레지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파워포인트나 키노트를 많이 쓰는 이유는 어떤 기존 인프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고 고객한테도 보내줘야 되고 여러 사람들하고 공유해서 또 그 자료를 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를 다 가지고 있는데 뭐 프레지나 이런 새로운 툴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인가요? 가장 힘든 점은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기업체에서 이제 의뢰를 받아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아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들을 의뢰를 받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이 회사의 어떤 CEO나 뭐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프레젠테이션 준비 과정에서 그분들이 이제 프레젠테이션만 준비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실제 발표자와는 다른 이제 실무자들하고 같이 준비를 하다가 실제 이제 프레젠테이션 전에 리허설을 할 때 뭔가 이제 많이 꼬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막 그분의 어떤 발표 스타일이나 뭐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바꿔야 되고 또 스토리의 흐름을 바꿔야 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많이 좀 어렵죠. 다양하고 복잡해진 비즈니스 환경에서 프레젠테이션의 중요성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그 전략을 제시하고 함께 나아갈 것을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PT원은 메시지에 생명을 불어넣어 기업의 성공을 돕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프레젠테이션 업계에서 항시 새로운 도전을 계속 해오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저희 어떤 디자인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한 1년 반 전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컨텐츠 사이트를 오픈을 했고요. 이제 1년 반 정도 됐는데도 어느 정도 궤도에 지금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이나 학생들이 그 사이트에서 프레젠테이션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글로벌하게 다음 달에 이제 해외 진출을 하는 이슈를 가지고 있거든요. 프레젠테이션 컨텐츠도 디자인 컨텐츠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디자인 컨텐츠를 가지고
해외에 진출한 사례가 국내에는 아직 없고요. 그리고 성공한 사례도 그렇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디자인 컨텐츠 중에서 뭐 이미지 소스나 이미지 컨텐츠나 디자인 컨텐츠들이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수입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디자인 컨텐츠를 통해서 사실 어떤 여러 가지 해외의 어떤 문화들이 같이 이렇게 묻어서 같이 수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최초로 저희 컨텐츠를 가지고 해외 진출을 하는 건데, 정말 그 한국의 어떤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컨텐츠가 정말 뛰어나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고요. 프레젠테이션 업이라는 게 어떤 용역업의 한계를 벗어나서 뭔가 이제 글로벌하게 또 컨텐츠화돼서 뭔가 이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읽으셨던 책 중에서 네.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제리 와이즈먼이라는 지금 연세가 한 80 가까이 되셨는데요. 미국에서 그 투자 유치 프레젠테이션만 컨설팅을 하는 굉장히 유명한 컨설턴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미국의 그 굴지의 대기업들, 이렇게 상장된 대기업들을 실제 상장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쓴 파워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굉장히 어떤 기본기, 그러니까 어떤 프레젠테이션의 테크닉적인 부분들보다는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제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부분이 저는 이제 여러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이게 프레젠테이션의 이 스토리에도 여러 가지 이제 구조들이 있겠다. 이 구조를 좀 유형화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실제 이제 프로젝트를 분석하면서 그런 논문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썼거든요. 예를 들면 그 구조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위기를 말하고 기회를 이야기했더니 청중들이 좀 더 움직여주더라. 아니면 신제품 발표를 하는데 제품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혜택을 이야기했더니 청중들이 더 잘 움직이더라. 근데 그런 것들을 유형화를 이제 좀 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놀랍게도 이분이 그거를 간략하게 유형화를 해놨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놀라웠고요. 역시 한 3, 40년 정도 업계에서 저렇게 한 분야에서 일을 저렇게 하시면 저런 부분들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네. 프레젠테이션 분야에 아주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은데 네. 그 관심 있는 분들은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특별히 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분야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체력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이게 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작성하고 발표를 하는 어떤 스킬들은 충분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쏟으면 이제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결국에는 뭔가 어떤 익숙한 사실들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통찰을 가지고 뭔가 차별화된 어떤 요소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많은 독서량이 그런 어떤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내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프레젠테이션 전문기업 PT원의 왕연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단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했습니다. 좋은 프레젠테이션은 타인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끄는 올바른 프레젠테이션 분야를 성공적으로 개척해온 PT원의 왕연중 대표. 그만의 독특한
독특한 개성이 빛나는 남다른 전략으로 BT1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각광받는 프레젠테이션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